예,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이후에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나름 분위기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근데 지난 7월 16일 날 어제입니다. 어제 그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막 공습을 해서 시리아의 그 대통령궁 인근과 시리아 총사령부를 타격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시리아 남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렇게 지금 다마스커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과도 정부가 개입됐다고 보는 거죠. 앞서 이제 이우진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드루족과 베두인족이 싸우는데 정부군이 와서 드루족 편을 들고 같이 이제 드루족이 아니라 저기 베두인족 편을 들어서 드루족 문명대를 이제 공격을 했으니 이거는 누구 책임인가? 이거는 시리아 과도 정부 너네 책임이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고 공습을 한 거죠. 왜냐면은 드루족과 이스라엘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특수관계죠. 그러니까 이건 드루족에 대한 공격은 이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아, 그렇게 보는군요. 혈맹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보 하츠 국방장관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시리아 남부에 있는 드루족을 공격하면 이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이다. 즉 그럼 공격하면 어떡하죠? 확장 억지력으로 나가야죠. 우리 공격했으니까 너네 이제 수도 우리가 때린 거야. 그래서 시리아 앵커 앞에서 막 폭탄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쇼 포스를 이제 무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무력 시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네 드루족 건들지 말고 장난치지 마라고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중동 아랍 전문 매체예요. 맵리라고. 예. 맵리가 보도하기를 카타르가 시리아 내에 반 이스라엘 무장 세력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카타르가 지원하는 시리아 내 반 이스라엘 무장 세력 단체예요. 어떤 무장 세력 단체를 만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신도 그렇지만 표피적으로는 시리아 내 드루족과 이제 베두인족 그들 간의 어떤 종파 분쟁으로 이렇게 좀 그림을 그 표면적으로 했는데 이건 사실상 하나의 기만 전술이죠. 보통 이제 정권이 붕괴하면은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사드 정파와 또 아사드 정파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서로 티격대고 싸우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기만 전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카타르가 반 이스라엘 테러 지원 캠페인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케이스의 경우는 그 베두인족을 이제 지원을 한 거죠. 카타르가 물적 지원, 병참 지원, 정훈 지원까지 다 해서 하는 거고 카타르는 직접 이런 거를 현지 무장 세력을 지금 징집을 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카타르 주요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분할 점령해 시리아 주권을 침탈하고 있으니까 총을 들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지금 선동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듣보잡 유튜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카타르의 핵심 매체고요. 또 실제로 카타르 외교부 역시 이스라엘 공습을 규탄하면서 시리아 주권이 찬탈을 위한 무력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반격을 무력행위 사용에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 공격하라고 카타르 외교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상 줄라니 과도 수반의 어떤 외교부 대변인 역할을 카타르가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카타르가 출자한 그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 알자지라 방송 편성 주간 국장이 있습니다. 전 고위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리아 과도 정부는 관련 사안 요번 사안에 대해서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침묵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방지해라는 거. 너는 이거에 대해서 논평하지만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이스라엘 무력 행위를 분쇄해야 될 임무는 시리아 시민들의 몫이다라고 사실상 지하들을 갖다가 정당성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카타르도 이제 어떤 행토를 보고 있냐면 그 줄라니 과도 정부를 갖다가 우회해서 직접적으로 반이스라엘 무장 조직을 재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에서. 그런 게 요번에 포착이 돼서 그 중동 전문 매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카타르가 예전에는 하마스를 그렇게 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지난 3년 동안, 지난 2년 동안이죠. 그 하마스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가고 헤즈볼라 박살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젠 또 카타르가 시리아에 있는 그 베두인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무장 세력을 만드는 거. 그럼 제2의 하마스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슬람 테러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뭐 이란도 박살났고 다 이제 패퇴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들 그 교리 입장에서는 전수상 후퇴예요. 그러니까 힘을 보충할 때까지는 좀
외부 세계에 아부하고 힘을 보충하면 다시 또 10월 7일 같은 거 벌이자는 게 이들의 어떤 그 전술 교리인데, 그 테러 교리인데, 극단적 이슬람 체제에서는 테러를 위한 그냥 막 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작전이고 굉장히 정교하게 들어가는 거고, 재정 병참 지원하고 테러 지원 모두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카타르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 이스라엘 격퇴되냐 그런 당위론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람 종교회의의 최종 승리 필요해요. 이른바 파타라고 그러죠. 칙령이 내려와야 되는데 카타르에 소재한 그 종교회의에서 파타를 이제 칙령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 내렸냐면, 공표했냐면,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에 대한 글로벌 지하드 파타를 공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신의 질서에 부합한다. 그들, 알라의 질서에 부합한다. 지하드에 부합한다라고 그 명분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카타르가 본격적으로 이제 잔존 세력들 이제 재건하는 것이죠. 이제 주변 그 국가에서. 그래서 카타르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이란이 재건될 때까지 지금 뭐 박살났고 앞으로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전술상 후퇴해요. 얘네들은 그 지하드 성전이 마무리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하나의 전투의 패배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재건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고, 그 시리아가 아사드가 있을 때는 하마스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알-아사드하고 하마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사드가 무너졌고 어떻게 보면 IS 계열 수니파 계열 극렬 테러리스트가 지금 줄라니 과도 수반이니까 그 밑에 어떻게 보면 하마스도 수니파 계열이거든요. 무슬림 형제단 하나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건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러 지원과 이런 다시 세력을 재건하고 복원하고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제2의 하마스를 지금 재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슬람의 전략 이런 겁니다. 줄라니도 IS 계열이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복 딱 빼입고 우리는 평화, 우리는 마더레이션, 우리는 중도 성향이야 라고 이제 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테러 지금 시설 다시 재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자 협상도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면 카타르가 중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하마스는 이제 인질을 석방하는 순간 걔네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연정도 지금 이것 때문에 위태위태한데, 어찌됐건 시간 게임을 벌이면서 동시에 뭐를 하는 거냐면, 마지막 카드로 마지막 이제 인질 마지막 한 명을 석방하고면 자기 죽으니까 시리아 망명 카드를 지금 끄적거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하마스 지도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타르나 이런 시아파 무슬림 신정 체제 애들 아직도 이거 지하드를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은 물론 물리적으로 좀 박살이 났기 때문에 힘이 약화된 상태지만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란도 몰아붙이는 것이고, 주변국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하고 전쟁도 지금 이란이 완전히 뭐 항복한 것도 아니고 잠시 이제 전투에서 전략적으로 지금 1라운드는 우리가 졌다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렇다고 1라운드 끝났다고 해서 전쟁이 모두 끝난 게 아니라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기다릴 수 있고, 그때를 위해서 이제 또 지금 그 중간 공백기를 카타르가 이란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해도 이거 산 넘어가면 또 산이고 산 넘어가면 또 산이고 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안보 전문가들은 평화라는 표현을 안 써요. between war, 전쟁간. 그러니까 안정기라고 지금 뭐지? 안정. 평화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동에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상 어떤 전략을 쓰냐면 레바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정부 조직도 갇혀 있고 의회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외교적 관계 레바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소유자 통치 구조는 헤즈볼라거든요. 헤즈볼라가 그럼 왜 너는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 사용이거든요. 군사력을 누가 사용하냐면 헤즈볼라가 대신 다 사용해요. 레바논 육군은 어떻게 보냐, 그냥 아우라만 제공하는 것이고 사실상 테러 조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사실상 그 군사행위를 전담하는 이런 구조예요.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면 이제 레바논 정부가 나와서 옹호하고, 그다음에 또 헤즈볼라가 테러를 일으키고 이런 게 반복되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난 10월 7일 이후에 이제 헤즈볼라가 거의 뭐 허리가 분질러졌기 때문에 거의 뭐 완파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또 재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서 헤즈볼라 레바논과 그 시리아 그 접경 지역을 딱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가서 공습을 하는 거예요. 무기를 자꾸 빼가니까. 그래서 지금도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재건하기 위해서. 헤즈볼라도 그렇고 모든 세력들이.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골란고원에서 다 지켜보면서 이제 집중 타격하고 있는 거죠.